조만친 연방 상원의원이 항상 그 중도의 입장에서 민주당 내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들에 발목을 잡아왔던 모습 저희가 자주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민주당에서 과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기후 지출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법안을 내놓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만친 연방상원의원은 과거에도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전체 국민들의 가계 형편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은 만친 의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나오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민주당 의원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대가 막 나온 것이죠. 조만친 의원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기후 변화의 대응책에 대한 예산 집행 문제였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들, 아주 극성 시위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조만친 의원 가만두지를 않죠. 그러니까 낙태 찬송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기후변화 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거센 반발을 보이는데요. 특별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환경운동가랍시고 나서서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극성입니다. 극성 중에 극성.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한테 먹을 만한 먹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상당히 많은 환경단체들이, 뭐 좋은 환경단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못돼 먹은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걸핏하면 기업들 감시한답시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떡국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환경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못된 환경단체들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환경보호 쪽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더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로비스트 아닌 로비스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불법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들이 지금 조만친 의원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도 이것은 너무 과한 지출이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가 중요하니까 이런 그 표심에 따라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자꾸 시위를 벌이면은 그거에 끌려가는 그런 뭐 포퓰리즘입니다만은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이 뭐 나름대로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면 이건 정말 그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만친 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라디오 쇼에 출연을 해서 호피 케르체발이라는 진행자하고 인터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척슈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7월 인플레이션 수치를 볼 때까지, 7월 연준 금리를 볼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더 증가시키는데 선동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그것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말했다는 거죠. 척슈머 상원 원내 총무한테 좀 기다려보자. 7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8월 첫 주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는 7월 27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다 나오고 난 뒤에 7월 26일 날 나오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으니 좀 기다려보자. 어차피 한 2, 3주만 기다리면 다 숫자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가스값이 떨어진 것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진짜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가스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이미 6월 중순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거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기다려봤다가 7월 달 인플레이션 숫자, 그 다음에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0.75 올릴지 1%를 올릴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후대책에 대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요일 저녁에 기자들은 만친 의원이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민주당 화해 법안에 기후와 관련된 항목들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만친은 금요일 라디오 방송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에게 인플레이션 이거 좀 지켜보자. 의회가 선동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그런 선동적인 역할을 의회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척 슈머 의원이 이 만친 의원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문제의 법안, 이 법안은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와 같은 녹색 에너지 기술의 생산과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 기업들한테 수천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서민들이 내는 세금을 그만큼 갖다 몰아주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과가 결국은 서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으로 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이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 인플레이션을 낮춘다거나 공급망이 원활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오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롱텀 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의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이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금 쓰는데 성과는 앞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서야 성과가 나올까 말까 이런 기약 없는 예산을 쓰자라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치는 금요일 이러한 에너지 공급원을 지지하지만 현재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당원들과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것은 만친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 행정부와 민주당 좌파에 속한 많은 동료들이 매우 분명하다는 점이다. 뭐에 대해서 분명하느냐? 제거, 싹 제거. 그 어떠한 화석 원료의 사용도 중단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다라는 것이죠. 미친 겁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친 거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결국에는 석유 파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처음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파이프라인 막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석유 시추를 더 못하게 만들고. 근데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석유 시추 더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아니 옛날보다 더 석유 시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바이든이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석유 정유 회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라이센스가 이게 지금 리뉴얼이 안 된다. 갱신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허가가 나오지를 않아서 더 많은 석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허가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더 많이 시추할 수도 없다. 정유 공장에도 각종 환경 관련해가지고 제약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제약들, 규정들 다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추가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유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없다. 왜? 사양 산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전기 에너지 뭐 이런 쪽은 신흥 사업이 됐지만은 재래식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양 산업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 공장을 제대로 가동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야만 지금 정부가 원하는 그런 규격을 맞춰서 생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스값을 올려놓은 거를 낮추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유 회사들이 더 마진을 많이 늘려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착복하기 때문에 가스값이 안 떨어지는 거다라고 정부에서는 또 기업들을 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이 지금 전기 에너지 쪽에 너무나 집중되어져 있고 종래의 그 화석 에너지는 완전히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금 만친 의원이 직접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죠. 더 이상 파이프라인 1인치도 깔지 않고 그걸 운송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석유를 수송을 해야 석유가 전국에 퍼지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려는 거고 그냥 굶겨서 1000컷으로 죽이겠다. 1000개로 그냥 다 토막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이런 이게 지금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달 전 지도부가 그런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만친에게 있었고 그럼 몇 달 전에 그런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지출 법안에 대해서 한번 협상을 진행해 보자라고 진행을 시켰던 거였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국의 경제를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념이 지금 좌파들 머릿속에 너무나 강하게 틀어박혀져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더 이상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자꾸 미래 얘기만 하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래는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시간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안타깝다. 물론 미래를 생각할 줄은 알아야죠. 제가 너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앞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지 말자란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보긴 보더라도 당장 현실의 문제 급한 불은 꺼가면서 미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밸런싱이라는 게 필요한데 급한 불을 먼저 꺼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밸런싱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의 정권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밸런싱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다라는 것이죠. 만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미국 전역의 경제 엔진과 인간의 삶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없애는데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만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본인이 지금 터를 두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전역의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 종래의 화석 에너지가 원천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특히 인간의 삶을 이런 식으로 극에서 극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제 석유 끝, 앞으로 전기에너지 석유값이 너무 비싸? 전기자동차 사. 이런 미친 말들을 자꾸 정상적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만친이 새로운 지출이나 세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분노하고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보도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양심이 있는 좌파 정치인들이 자기 양심을 좀 지켜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요. 이것과 관련한 추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원을 통과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원에서 이것이 막힐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 필리버스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해 법안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만 넘기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적용이 안 되게 해놨는데 만친 의원이 지금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통과가 지금 안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더욱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들끓을 것 같습니다. 만친 의원 공격하는 수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